안녕하세요. 연암구 가원입니다. 2023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5강 스털링 엔진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문단입니다. 19세기 초에 증기기관은 불안전하고 위험했다. 자, 뭔가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됐죠. 보통 우리 이러면 뒤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방안, 대응책 등 개선안이 나오게 되죠. 증기기관의 구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의 폭발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답니다. 자, 보일러가 전기기관에는 필요했나 봐요. 그런데 폭발을 한다는 거겠죠. 이에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스털링은 증기기관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엔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818년 당시로는 획기적인 스털링 엔진이라는 보일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외연 열기관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지? 보일러가 폭발한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이 보일러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상황에 의해서 방안이 대처 방법이 생겼습니다. 열기관을 외연 열기관을 개발했대. 우리 처음 본 말 나왔다. 그죠? 열기관이란 이를 열로 변환시켜서 동력을 얻는 장치를 일컫죠. 열기관에는 가솔린 기관이 있고 디젤 기관이 있고 등과 같이 실린더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동력을 얻는 내연 열기관과 또 증기기관이나 스털링 엔진처럼 엔진 밖에서 열을 공급하는 것 얻는 외연 열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연 열기관이 있다. 외연 열기관이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열을 공급하는 외연 열기관 스털링 엔진이다. 자, 요 정도까지였습니다. 자, 우리 2번 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연암 친구들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것 같거든.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이제 외연 열기관 중에 하나의 스털링 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 내에 수소나 헬륨 등의 작동기체를 가두고 오라고 그랬죠. 중요한 말이 복수 나오고 있습니다. 작동기체. 작동기체 우리 이름만 들어봐도 어때? 뭔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기체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작동기체를 두고서 어디에? 실린더와 피스톤. 자, 어디? 내부에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공간 내에 자, 그러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내부에 작동기체를 가둡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를 가열하거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것을 가열한대. 쭉쭉 착착 가열. 자, 가열하거나 냉각을 하게 된다면 혹은 냉각. 어디에서? 얘는 내열 연기관이 외열 연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냉각하면 작동기체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서 자, 우리 연암 친구들이 이거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가열한다면은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또 냉각하게 된다면 그쵸?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수축됨에 따라서 수축, 부피가 수축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 없겠지? 그래서 가열이면 팽창, 냉각이면 수축 다 알리라 믿습니다. 피스톤이 움직여서 동력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열을 가해서 팽창한 작동기체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어떻게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일을 한 작동기체는 처음 상태로 돌아와. 그 남아있는 열이 있나 봐요. 그 열을 방출합니다. 이 순환 과정에서 기관이 공급받는 열은 일을 하게 되고 남은 열은 다시 방출해서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사이클 순환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요 과정을 보면은 바깥에서 열이 들어와요. 열이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작동기체에 의해서 무엇이?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팽창하게 돼요. 팽창하게 된다면 이 팽창하는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자, 일을 하고 나면은 작동기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아까 팽창했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남은 열을 방출합니다. 자, 요것이 전체 하나의 사이클 순환 과정이라는 것이야. 스털링 엔진은 형태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림 1은 두 개의 실린더와 파워 피스톤,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알파형 스털링 엔진이랍니다. 자, 어디? 요 그림 말입니다. 순환 과정 동안의 열의 공급 및 방출은 각각 고열원에서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 실린더 내부의 작동 기체로 파워 피스톤 실린더에서 저열원 쪽으로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자, 어떻게 이 작동 기체 안에 열이 공급되고 방출되는지 순환 과정 동안 이 열의 공급은 고열원 여기 있어요. 그죠? 고열원에서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 어디? 여기 쪽에 있는 피스톤 쪽에 있는 실린더 내부. 그죠? 여기 작동 기체로 자,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 해서 저열원 쪽입니다. 여기 쪽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열원에서 저열원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놓고 가령 화력발전소 배열을 이용해서 스털링 엔진을 작동을 했습니다. 얘를 이용했대. 자, 그리고 남은 열이 호수의 물로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발전소의 이 폐열이 고열원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호수의 물이 저열원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파워 피스톤은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하고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언제 일이 일어나느냐? 파워 피스톤은요. 팽창할 때 일을 한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은 파워 피스톤과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작동 기체를 고열원과 저열원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의 역할은 무엇이죠? 피스톤의 역할은 무엇을 작동 기체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워 피스톤은 무슨 역할을 한다?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스털링 엔진은 가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가열, 팽창, 냉각, 압축의 연력학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열 과정에서 자, 선생님 번호를 매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 과정에서 1번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가열 과정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그대로 있대요. 자, 우리 밑에 보이죠? 그림 보이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스 피스톤만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왼쪽으로. 자, 이때 작동 기체는 고열원 쪽에 모여 있어. 아직까지 저열원 쪽으로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열원에 의해서 가열되고 왜 뜨겁잖아요. 자, 뜨거우니까 가열되고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뜨거워지면은 기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압력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바로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압력 때문에 팽창한 작동 기체가 관을 따라서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팽창했어요. 해서 작동 기체가 파워 피스톤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원래 어디 있었죠? 네, 디스플레이 피스톤 쪽에 있잖아요. 그죠? 자, 이동하면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 이제 이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팽창을 하게 되잖아? 팽창을 하면은 자,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이죠? 그죠? 팽창이 일어난다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파워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파워 피스톤이 일을 할 때는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네요. 아까는 어땠어? 디스플레이 피스톤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파워 피스톤이 가만히 있었죠. 그죠? 그때는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피스톤과 디스플레이 피스톤은 동시에 움직이진 않고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는 가만히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냉각이에요. 자, 냉각, 가열, 아까 팽창했죠? 팽창 우리가 다시 2번을 번호를 매기지 않았네? 자, 이제 냉각할게요.
냉각 과정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 그럼 어떻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왼쪽으로 이동했던 거 기억납니까? 아까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제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얘랑 얘.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작동 기체는 주로 저열원 쪽에 모여 있어서 자 이제 냉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과정이에요. 압축 과정에서는 플라이 휠입니다. 플라이 휠 어디 있지? 여기 있죠. 플라이 휠의 회전 관성과 냉각된 기체의 부피 감소에 따라서 자 냉각하면 어떻게 된다? 부피가 작아지겠죠. 감소에 따라서 파워 피스톤이 아까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과정에서도 열은 외부로 방출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은 고열원에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축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열이 방출이 된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워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디스플레이 피스톤은 가만히 있습니다. 네, 열을 차단하면서 자, 왜냐하면 고열에서 또 열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면서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열이 마지막으로 방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한 번의 사이클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열이 들어와요. 가열됩니다. 자, 어디로 들어오죠? 고열원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고열원 쪽에 열이 들어왔습니다. 자, 작동기체 고열원 쪽에 들어와서 뜨거운 고열, 열 때문에 가열이 돼서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자,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팽창한 기체가 자,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하면서 파워 피스톤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디스플레이서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고 냉각 과정 이제 식어야 되겠죠. 냉각 과정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파워 피스톤은 그대로 있어. 식어야 돼. 그동안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은 아까 우리 왼쪽으로 움직였잖아.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작동 기체가 저열원 쪽에 모여 있으면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과정인데 차가워지니까 이제 압축이 될 거야. 압축 과정에서는 냉각된 기체의 부피 감소에 따라서 피스톤 파워가 내려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올라가면서 일을 했었죠. 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열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디스플레이 피스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열을 차단해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한 번의 한 번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열역한 과정에서 등온이라는 말은 자, 등적은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 등온은 네, 그 온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밑에 나오는데 각각 부피가 자, 등적은 부피, 등온은 온도 같을 등자겠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스털링 엔진의 한 사이클 과정을 이상적인 연력할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등적 가열, 등적 부피가 똑같다? 근데 가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도 유지되면서 팽창하게 되죠? 자, 내 부피가 유지되면서 냉각 차가워집니다. 그럼 당연히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사행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중요. 열 효율은 외부에서 유입된 열의 양이 얼마나 등온 팽창 과정에서 외부의 일로 쓰였는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단입니다.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작동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세로축 우리 그림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로축은 작동기체의 압력입니다. 자, 역시 압력. 그리고 가로축은 작동기체의 부피입니다. 온도는 없네요. 스털링 엔진의 작동기체로는 처음에는 공기가 쓰였지만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가 쓰이다가 자,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문제여서 최근에는 다시 헬륨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림 2는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작동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근사화해서 그린 그래프예요. 열역학에서 1은 중요합니다.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별표. 자, 1은 그러니까 압력 그리고 또 부피 변화가 컸는가 작았는가에 따라서 정의됩니다. 이 부피 변화가 반드시 부피가 작았다가 반드시 크게 돼야 될 필요도 없고 컸다가 작아지는 것도 즉 부피 변화의 곱입니다. 정의되기 때문에
그림 2의 과정 2에서 NG는 과정 2의 곡선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 어떻게 과정 2. 그죠? 자, 이 면적의 아랫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을 외부로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부분이겠죠? 그렇죠. 요 부분의 아랫부분이겠죠. 자, 요 부분만큼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량이니까요. 자, 외부로 일을 하게 되면 과정 4를 통해서 과정 4의 곡선 아래의 면적만큼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과정 4. 자, 과정 4의 면적만큼. 요만큼은 일을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래 면적에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은 해당 만큼 일을 외부로 하게 되는 것은 요 아랫부분. 과정 2 아랫부분, 그리고 과정 4 부분에서 아랫부분은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회의 사이클을 거치게 된다면 스털링 엔진은 이론적으로 아까 보세요. 전체 일하는 건데 안쪽에는 과정 4번은 뭐였지? 일을 받는 부분이잖아. 그럼 어느 부분을 실제로 일을 하는 거겠어?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은 뭐겠지? 요 부분이겠죠. 따라서 1회 사이클 동안 스털링 엔진이 한 외부에서 투입된 열의 총량으로 나누면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100%가 될 수가 없고 저열원의 온도가 정해졌을 때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지게 되더라. 현재 개발되어 있는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약 3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과정 1부터 과정 4가 보이죠? 그죠? 우리 지금 있는 김에 요거 그냥 바로 어느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짜자잔. 보입니까? 등적 가열, 등원 팽창, 등정내가 등원 압축이 일어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과정 1번 볼게요. 과정 1번 과정을 보시면은요. 쉽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어떻게? 자, 부피가 똑같죠? 그죠? 부피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부피가 동일해? 부피가 동일. 자, 부피 동일하면 뭐죠? 그렇죠. 당연히 등적 과정이겠죠. 등적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압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압력이 올라간다는 말은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지? 그치. 가열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정 1번은 자, 우리 연남 친구도 대답 한번 해봐. 어떤 과정이죠? 등적 가열 과정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과정 2번은 뭘까요? 과정 2번은 보면 네, 부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부피가 커지고 있고 네, 우리 부피가 늘어난다.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즉 네, 팽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팽창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등호 팽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압력은 좀 내려갔죠. 그죠? 압력은 좀 내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3번. 3번은 다시 한 번 더 과정 3번에서 네, 또 5도가 돼요. 등적이에요. 자, 등적이에요. 즉 부피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압력이 내려갔죠. 그죠? 압력이 내려가서 이제 분명히 이제 냉각이 되고 있다는 뜻일 거야. 그지? 그래서 네, 일단 등적인 상태에서 그 부피가 올라가고 부피가 내려가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부피가 똑같은 상태라면은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열이랑 그리고 또 냉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부피 같으니까 등적. 이겠죠. 자, 그리고 압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4과정이에요. 자, 4과정은 어때요? 마지막 과정이겠죠. 그죠? 부피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부피가 확 줄어들고 있죠. 4번 봐. 이 과정 말이야. 부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압력은 살짝 올라가고 있네요. 압력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등온 부피가 확 줄었어. 압축이겠죠. 자, 요 과정이 바로 하나의 사이클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문단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스털링 엔진은 온도차가 존재하면 스털링 기관이 작동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태양열이나 지열과 같은 다양한 연료와 차가운 대기 등의 주변 조건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반드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다른 자연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폐쇄 사이클로 환경 친화성이 높고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재료가 동일하고 재활용동에서 별도의 오염을 적게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털링 엔진은 소형 발전기나 선박용 기관이나 극초온 냉동기 등에 쓰이고 있고 스털링 엔진 가정용 열병합 시스템 연구 개발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털링 엔진은 내연기관과 달리 폭발 행정이었기 때문에 소음도 진동도 작아서 잠수함에도 쓸 수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활용할 수 없는 질문 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 이것도 답이 좀 쉬워서 선생님 바로 이제 풀이가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5번입니다. 스털링 엔진은 알파형과 감마형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알파형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른 원리의 차이는 어떻다란 걸 나오질 않았습니다. 종류만 얘기했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단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A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은 작동 기체예요. 요즘은 헬륨을 많이 쓴다고 했었죠. 자, 2번 정답 4번입니다. 같은 압력에서 팽창되는 정도가 클수록 1에 증가한다. 우리 아까 여러분 1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앞에 가봐야 되나? 선생님 아까 적어놨던 것 같은데 자, 1은 어떻게 변화가 있죠. 잘했네요. 이 부분입니다. 연력학에서 1은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정의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은 압력과 부피 변화. 그죠? 자, 그러면 부피 변화니까 팽창되는 정도가 클수록 압축되는 변화가 클수록 1이 증가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3번 문제 그림 1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 고열원의 온도를 유지하고 저열원의 온도를 낮춘다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온도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열효율이 증가한다라고 너무 쉽습니다. 사실 1번 같은 거 너무 쉽죠. 플라이휠의 관성은이 아니죠. 그죠? 관성은이 아니고 이 파워 피스톤들이 어떻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일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팽창일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지. 그지?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2번은 파워 피스톤이 무슨 2회 반복이에요. 왕복하는 게 아니고 1회겠죠. 그죠? 이게 한 바퀴 돈다는 사이클이니까 1회였을 거라고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TS 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기 간의 사이클 과정을 온도와 엔트로피의 관계로 나타낸 것을 TS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기 간의 열 출입을 이해하는 데 편리합니다. 엔트로피는 출입한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거래요. 그림은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한 사이클에 대한 TS 선도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아까 우리 부피로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뭐야? 부피가 아니고 온도로 나와주고 있네요. 자, 우리 사실 근데 이래도 풀 수 있다? 1번 한번 볼래? 자, 1번 보시면은요. 자, 1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1번 가족은 뭘 것 같아? 네, 부피가 커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2번 과정을 보면 어때요? 엔트로피가 엔트로피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아마 열 출입이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3번 온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과정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팽창되고 있는 부분일 거고 그 부분이 바로 고열원에서 기체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열원에서 기체가 뜨거워지고 있는 과정이 가열 과정이겠죠. 그죠? 뜨거워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등적 가열 과정일 거예요. 2번을 봐봐. 자, 2번을 보면은요.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있겠다?
온도가 일정하죠. 등온 과정이에요. 자, 등온 과정이고 팽창입니다. 왜? 열 출입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팽창하는 과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니까 냉각이죠. 차가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각 과정입니다. 등적, 냉각. 온도로 보니까 너무 쉽죠. 4번 과정은 뭘까요? 그럼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하나겠죠. 등온, 압축 과정일 겁니다. 얘는 온도를 중심적으로 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4번 정답 4번입니다. 쉽죠? 네. 과정은 등온 압축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응용되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항상 XY측에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부피로 보고 있는지, 온도로 보고 있는지를 좀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A의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보자. 정답 5번이거든요. A가 뒷부분에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자, 없애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제 폭발의 유연성 없애는 것이 좀 까다롭다. 처리하기 좀 힘들다. 이런 뜻인데 까다롭지 않게 해결되었다. 맞습니다. 자, 이 지문은 막 쉽지는 않은 지문인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특히 이제 그래프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저 그래프에 x축과 y축, 세로축과 가로축을 좀 잘 구분을 하셔서 이것이 부피를 중심적으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우리 온도를 중심적으로 보는지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과학기술 어때요? 오답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연원국어 아자아자.